안녕하세요. 김유잼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괴담은 해외 레딧 사이트에서 인기를 끌었던 괴담인데요. 제목: 6살에 죽은 내 딸의 7살 사진을 어떤 남자에게 받았다.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일반적인 것과는 한참 거리가 멀고 아마 마침내 미친 게 틀림없다. 내 아내 지은은 출산 중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우아하고 재미있었으며 지적이고 완고하기도 했다. 난 그녀를 잃었지만 그녀는 대신 우리의 딸을 남겨줬다. 내 딸 서윤이. 솔직히 말하자면 서윤이를 미워할 수도 있었다. 내 소중한 아내를 앗아갔다는 이유로 아이를 원망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지은이가 그런 걸 원했을 리 없으니까. 지은이는 우리의 하나뿐인 자식이 증오라는 독에 망쳐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을 테니까. 이 이야기는 슬픔에 대한 얘기는 아니다. 또한 사랑하는 누군가를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충격에 관한 것도 아니다. 이 이야기는 훨씬 더 끔찍한 이야기다. 내 딸은 활기가 넘쳤고 늘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거나 창들을 넘어다녀 선생님들의 걱정을 사곤 했다. 딸아이의 6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친구들과 영화를 보며 나섰는데 덕분에 신이 나서 사람들 사이를 쏘다니는 서윤이를 겨우 따라가고 있었고, 서윤이는 종종 사람들 속에서 돌아보며 아빠 얼른 와 라고 소리치며 보챘다. 난 서윤이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서윤이를 쫓아가려 했었다. 정말로. 서윤이는 도로로 뛰어드는데 정신이 팔려 내 목소리를 듣지 못했고 버스는 멈출 시간이 없었다. 기분 나쁜 우드득하는 소리와 함께 세상이 침묵에 빠졌다. 난 처참하게 망가진 서연이를 품에 안았고 너무 망연자실하여 오열하지도 못했고 너무 다쳐 움직일 수도 없었다. 오로지 내가 느낄 수 있는 건 따뜻한 피가 내 옷으로 스며드는 느낌뿐이었다. 그 충격 속에서 난 그저 내 청바지에 묻은 얼룩을 떠올렸다. 어떻게 하면 핏자국을 깨끗하게 지울 수 있을까? 끔찍하게 들린다는 걸 안다. 하지만 가진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버리면 인간의 뇌는 고작 그런 사소한 생각밖에 하지 못하게 된다. 사고 그 다음 주는 기억이 희미하다. 조의를 표하는 친구들이나 친척들, 오열 속에 문 닫는 소리나 냉장고의 웅웅거리는 소리, 라디오의 웃음소리 따위가 기억날 뿐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으로 차려입고 딸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5분만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이 새카만 검은색이었다. 난 아무것도 느끼거나 생각할 수 없었고 그저 죽은 사람이 파도에 휩쓸리듯 움직이기만 했다. 모두들 서윤이가 얼마나 완벽했는지, 얼마나 천사 같은 아이였는지를 마치 내가 그걸 몰랐던 것처럼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 한 남자가 나에게 걸어와 큰 가죽 커버의 책을 손에 쥐어주었다. 난 그가 서윤이 친구의 부모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다. 서윤이와 친구들이 함께 있는 사진을 모은 사진첩을 건네준 줄 알았다. 난 너무 망연자실해 있었고 그의 차가운 손에 대해서나 그가 내 딸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한 달 동안 난 나 스스로를 잃고 살았다. 홀로 남겨진 텅 빈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낡은 상자들만 쳐다보고 있었다. 울 힘조차 없었다. 그때 여동생이 내 손을 잡으며 이제 내 껍질을 깨고 나가는 것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이야기해줬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내가 말했던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날 좌절과 우울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내가 삶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엔 충분했다.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나서 이 책을 펼쳤다. 서윤이가 나에게 준 모든 기쁨을 기억하고 서윤이가 없는 불행한 삶으로의 적응을 준비할 셈이었다. 책은 내 딸의 성장 과정이 담긴 폴라로이드 사진들로 가득 차 있었다. 미간에 주름이 생겼다. 사진들은 항상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약간 흐리게 찍혀 있었고 내 모습이 있는 사진도 꽤 있었다. 좀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지만 다음 사진들에 어떤 설명이 있기를 바랐다. 난 그 남자가 어떻게 이 사진들을 얻었는지 궁금해하며 페이지를 넘겼다.
사진들은 점점 딸의 6번째 생일에 가까워졌다. 서윤이의 5번째 생일 때 작은 자전거를 선물해줬던 날과 그 자전거를 타다 서윤이 무릎이 까진 사진을 볼 수 있었다. 사진첩의 페이지는 많이 남아 있었지만 이후 페이지는 비어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 페이지에 있던 사진은 서윤이가 정말 좋아하던 분홍색 우비와 서윤이의 어깨에 얹은 내 손이었다. 이건 서윤이의 6번째 생일, 영화를 보러 가기 직전의 그날이었다. 사고의 사진은 없었다. 대신 이 사진첩 속에서 서윤이의 삶은 계속되었다. 7번째 생일 사진은 내가 서윤이와 함께 정원에 있었는데 아주 큰 캠퍼스에 페인트가 엉망진창으로 칠해져 있었다. 서윤이의 7번째 생일. 강하게 뒤통수를 맞은 듯한 느낌에 사진첩을 쾅 하고 덮었다. 그리고선 사진첩의 가죽 표지를 응시하며 부엌의 테이블에 앉았다. 아마 이건 어떤 가학적인 놈들이 날 놀리려고 하는 포토샵 장난일 거라 바랐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런 게 존재할 리가 없으니까. 이를 꽉 깨물면서 난 더 이상 잃을 게 없으니 나머지 사진첩을 계속 보기로 결정했다. 사진첩의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를 들으며 사진 한 장 한 장을 자세히 살펴보며 느끼는 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계속 사진들을 보려 했지만 그 어떤 것도 이런 종류의 충격에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해줄 순 없었다. 사진은 서윤이의 전니가 빠지는 모습과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난 점점 더 미친 듯이 페이지를 넘기다가 무언가를 깨달았다. 물론 모든 사진이 그런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진에서 그 사람은 조금씩 서윤이에게 가까워지고 있었다. 더 과감하게, 사진은 더 가까이에서 찍혀 있었다. 서윤이는 놀랄 만큼 아름다웠다. 10대 때의 곱슬머리와 미소는 마치 엄마인 지은이를 닮았다. 나 역시 좀 나이가 먹었지만 사진에서 점점 나는 덜 나오기 시작했다. 서윤이의 16번째 생일 사진은 좀 이상했다. 서윤이의 친구들이 소풍 나와 밖에서 플라스틱 컵으로 무언가를 마시고 있었는데 뒤쪽에 누군가가 있었다. 공원의 덤불 근처에서 검은 형상이 서 있었다. 잔디밭의 그림자가 아니었다면 몰랐을 것이다. 난 잠시 등을 기대고 숨을 내쉬었다. 너무 이상했다. 난 지금 내 딸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끝날지 모르고 있었다. 아주 초현실적이었고 마치 꿈을 꾸거나 TV 프로그램을 보는 것처럼 내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았다.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겼다. 검은 형상은 점점 더 자주 사진에 나타났다. 이제는 그 형체의 윤곽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 형상은 점점 더 커졌고 페이지를 넘기면 제발 그 형상이 사라지길 바랬다. 서윤이는 이제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장소에 있었다. 사진 속에서 서윤이는 불빛이 흐릿한 집 안에 있었다. 그리고 무척 이상한 자세로 공포에 질려 있었다. 옛날 여왕이나 바닥 청소를 하는 가정부의 복장을 입고 있기도 했는데 이제 검은 형상은 훨씬 가까이에 있었다. 그 형상의 다리나 팔 부위가 모든 사진에 걸쳐 있었다. 서윤이가 어떻게 옷을 입고 있든 모든 사진에서 서윤이의 얼굴은 무척 고통스러워 보였다. 이런 사진들을 보며 난 정말 죽을 것 같았다. 서윤이의 얼굴은 화장되어 있었지만 한층 더 야위고 아파 보였다. 페이지를 넘길 수가 없었다. 고통스러웠다.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내 딸, 고통을 참아내며 페이지를 넘겼다. 내가 본 마지막 사진은 18번째 생일 사진이었다. 사진의 아래쪽에 드디어 라고 휘갈겨 적혀 있었다. 서윤이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울고 있었다. 검은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채 무릎을 꿇고 있었고 입에는 붉은 사과가 물려 있었고 손은 뒤로 묶여 있었다. 화장은 눈물로 엉망이 되어 있었다. 마치 나더러 도와달라며 애원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도와줄 수가 없었다. 절대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사진첩을 거칠게 덮었다. 사진첩을 덮고 방을 뛰쳐나가 몸부림치며 울었다. 난 경찰을 부를 수도 없었다. 서윤이는 6살 때 죽었으니까. 날 잠 못 들게 하고 있는 건 내가 본 사진들이 아니다. 내가 잠들지 못하고 있는 건 아직 사진첩에 사진으로 가득 차 있는 그 페이지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